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영어 자체에 대해 좀 더 새로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설이 아닌 다소 변방의 어원 설명이 포함됩니다. 물론 잠깐 흥미로울 수는 있는데요. 검증된 이론이 아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 같은데? 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해받을 짓은 왜 할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언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일단 미리 경험해 보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듣고 흘려버리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실 말은 대체 어느 나라 말일까요? 만다꼬 뿔레기다가 항치를 한그슥 해놨노. 자, 여자 음성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만다꽃 블랙기에다가 항치를 한 것을 해놨노. 마치 일본어처럼 들리시겠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경상도 말이죠. 물론 이제 경상도 분들이라도 아주 젊은 분들은 저기 뭐고 하면서 좀 모르겠다 하실 텐데요. 이건 가가 이게 입문 수준이라면 이건 거의 최고 난이도 직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 난이도는 이따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알아들었지롱 하면서 환희의 기쁨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일단 하나 더 가볼까요? 사카빌라랑 라하트 민산바사의 남아야 깝까빠 두두나야 남아 이렇게 있다. 두 번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장난이었고요. 아마 무슨 노래 가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Minsan pa sana'y mayakap ka, patutunayan na mahal kita.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요. 만다꽃 블랙에다가 항치를 한거석 해놨노. 자, 이 말은 뭐 때문에 풍선에다가 낙서를 이렇게 많이 했니로 번역이 됩니다. 지어낸 것 같으시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영단어는 바로 이 뿔레기로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뿔레기는 이제 풍선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말이나 이제 일본어의 한자 표기로 작은 것은 풍선, 큰 것은 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둘 다 기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풍선, 기구 모두 벌룬입니다. 원래 풍선의 의미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이고요. 또 기구는 공기가 든 공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뿔레기는 뭐냐? 자, 그냥 사투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또 영어와 닮은 살짝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예전에 이제 돼지의 방광으로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방광을 부풀리면 축구 공 모양이 되는데요. 이 방광이 영어로 bladder입니다. 이 블러 부분, 이 어원이 불인데 blow의 뜻이고요. 우리말로 이제 blow, 불어, 불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축구공 같은 공도 ball이라고 하죠. ball. 사실 발음은 ball인데 볼, 볼레기, 뿔레기. 왠지 예사롭지가 않죠. 여기 ball에 oon을 붙이면 balloon, 즉 풍선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oon 같은 스펠링은 단어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되게 이제 on으로 끝나는 프랑스어가 이제 어원인 그런 경우의 단어가 많은데요. 마카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럼 balloon은 프랑스어로 발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발롱이라고 하면 이 단어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발롱도르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발롱도르.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영예의 상인데요. 골든볼, 우리말로는 황금공. 도르는 얼마 전에 그 칸 영화제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수상한 황금종려상을 설명할 때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블레더는 뭔가 불어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래서 블레더는 방광뿐만 아니라 공기 주머니도 포함되고요. 또 구명부대, 기포 같은 것들도 블레더라고 합니다. 이제 쓸개도 gallbladder, 물고기들이 물에 뜨도록 해주는 기관인 불에, 불에도 air bladder라고 합니다. 불에가 물에 뜨듯이 바다에 동동 띄워놓는 것을 부표라고 하죠. 영어로 buoy 또는 buoy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미어를 붙이면 buoyancy라고 해서 부력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형용사는 buoyant인데요. 또는 buoyant, 부력이 있는 이라는 직역 외에도 일단 떠있다는 속의 뜻 때문에
뭔가 이제 붕 떠 있다. 그래서 자신감에 찬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경기 화랑으로 그래프가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은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buoyant, 경기가 좋은.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블레더에서 이제 blow, 뭐 불다, 불에, 부력, 부위, 보이 뭐 이런 것들 모두 의미적으로 이제 부풀어 있는 것과 관련 있는 단어들인데 영어나 우리말이나 이제 발음들이 왠지 비슷합니다. 부는 것에는 부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원으로 단어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태초의 언어가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의구심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백은 바구니가 되고요. 또 arm, 아름, 한아름 앉는다 할 때 팔이 되고 섹시는 섹시하니까 섹시라 하고 볼이랑 barley는 또 흡사하고 그죠? 뭐 등등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T가 차가 된 것처럼 확실히 동일한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에 솔깃하다고 도중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기를 탄탄히 쌓은 뒤에 뭐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말미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단어는 이제 역사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라는 단어를 볼까요? Asia. 어원상으로 아스, 밖으로 나가다, 위로 오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이제 아침을 아사라고 하는데 아침에 해가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당군 할아버지가 이제 정하신 도읍지 아사달의 아사 이 부분도 해 뜨는 곳이라는 주장도 있죠. 아사가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또 아스예요. 아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싸합니다. 아스달 연대기 생각나시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 뜨는 동쪽의 땅이라는 의미의 아시아, 바로 이 아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스는 아카디아어인데요. 이 아스와 마찬가지로 오르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도 있는데요. 바로 오리리입니다. 마침 또 우리말 오르리랑 비슷하죠. 특히 어근 오리는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쪽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동양을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 뜨는 쪽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라는 의미로 orientation이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또 최근엔 직원들이 업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기 위한 예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orientation을 실시하죠. 그 예비 교육을 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 방향 제시, 방향 설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rient가 동사로 사용되면 orient, 방향을 잡아주다, 맞추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orient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뭐 예를 들어 고객 지향 정책이라고 하면 client oriented policy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어근 오리가 태양이 뜨는 쪽이다 보니까 해 뜨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듯이 이제 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작, 기원, 유래를 영어로 origin이라고 하죠. original, 자, 오리지널. 뭐 잘 아시다시피 형용사로 태초의라는 뜻이고요. 또 명사로는 원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에서 오늘 기분이 글루미하다라는 시청자분의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글루미는 우울한이죠. 날이 어둑어둑하거나 좀 음울한 느낌일 때 쓰는 단어인데요. 구름이 낮고 좀 어둡게 깔린 그런 날이 이제 특히 그러한데 경상도에서는 또 이런 날을 꾸무리하다라고 합니다. 꾸무리하다. 글루미, 꾸무리. 재밌는 것은 이렇게 흐림, 우울함, 뭐 이런 말을 일본어로 크모리라고 합니다. 이 구름이 쌓여 있는 저군, 그러니까 뭉게구름 같은 거, 이것을 영어로 큐뮬러스라고 하거든요. 또 왠지 이 부분이 또 꾸물꾸물하니 보이잖아요. 꾸물. 그래서 글루미, 꾸무리, 크모리, 큐뮬러스, 다들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요. 하나, 둘, 셋을 볼까요? 하나를 히랍어로 에나라고 하니까요. 에나, 하나 비슷하고요. 그 외에 또 유럽 쪽은 이제 독일은 아인이라고 하죠. 아인을 위시해서 아이나스, 안, 되게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개 할 때 한이라고 하니까 안, 뭐 한, 아인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은 two. 우리도 두 개라고 하잖아요. 두 개. 이건 많이 비슷하죠. 셋은 three인데
이것은 또 경상도 쪽으로 가보면 셋을 서희라고 하거든요. 뭐 하나, 둘, 서희, 너희, 서희. 그래서 서희, three랑 좀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말이 영어의 모태라는 한간의 학설이 사실인가? 자, 이건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에 평생의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연구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나름 과학적이면서 방대한 그런 연구 결과에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의 특별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께 미리 헤즈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교차어인 것은 학계의 정설인데요. 어간에 접사가 붙어서 요리조리 변하면서 의미가 바뀌는 그런 언어를 교차어라고 합니다. 일단 어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를 보면 어간 먹은 변하지 않고요. 먹다, 먹고, 먹지, 먹자, 먹니, 먹자니, 먹으면 먹던지 등등 이렇게 접사의 변화만으로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자, 그런데 경상도 말은 과연 교차어가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경상도 랭귀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니 꾸꾼게 꾸꾸지니 안 꾸꾸네 꾸꾸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약간 인상을 쓰면서 니 꾸꾼게 내 꾸꾸지니 안 꾸꾸네 꾸꾸나. 좀 천천히 니 꾸꾼게 꾸꾸. 타 지역 분들은 정말 모르시겠죠. 근데 하지만 경상도 분들은 다 통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렇게 심하게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이해합니다. 특히 경상남도 쪽은 다 알죠. 근데 경북은 사실 좀 달라요. 좀 부드럽기도 하고 타 지역 분들도 알아듣더라고요. 니 구kun기 구쿠지 이러지 않고 니 극하 이카지 니 안카면 에이카나. 이거 아시겠죠, 그죠? 니 극하 이카지 니 안카면 에이카나. 그럼 전라도는 어떻게 할까요? 아따 시방 니가 근게 나가 이러지. 니가 안 그면 나가 그러고. 어쨌든 참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토록 언어가 개별적으로 발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간이 변하지 않는 교차어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는 그런 농담이었고요. 근데 우리말은 거의 모든 언어의 발음을 대부분 사용하는 데다가 또 심지어 전국 사투리까지 망라해버리면 자체 세상 모든 말이 우리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웬만한 언어의 표기를 거의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우리 글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그런 언어의 민족입니다. 모처럼 올라온 영상인데 너무 무겁고 예민한 그런 소재를 다루게 돼서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애둘러 표현하긴 했지만 한 번쯤은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라 우리 구독자분들의 관용에 기대어 용기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다시 재밌고 쓸모있는 5분 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그 의욕을 오래도록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과 그 경험을 오래도록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